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힘 준석이 마음대로 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도 행복한 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준석의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논쟁이 불이 붙어서 이것이 전국을 뒤삼킬 불길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어제 김재원이가 민주당 선거인단에 가입했다 하면서 이재명은 양아치라서 싫고 추미애를 한번 밀어봐서 싸움을 한번 붙여볼까 하는 페이스북을 남겨서 조금 발칵했죠. 그리고 이준석이가 볼륨버거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볼륨버거 인터뷰는 다른 영상에서 찍겠고요. 이준석이가 지금 SNS, 즉 페이스북을 지금 확실하게 구사하면서 여권을 공격하고 있죠. 모든 사건의 모든 난제에 대해서 이준석이는 페이스북 정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죠. 모든 세상의 중심은 당분간 이준석의 안에 있다. 이준석 손바닥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김종인 어른 같은 경우는 큰 거물과 큰 정략과 전술을 구사하지만은 이준석은 작은 청년이 크게 여권을 덮으면서 모든 이슈를 갖다가 이준석 쪽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SNS를 하고 여당이 민주당 애들이 이준석과 국민의힘을 공격하면은 당대표입니다. 당대표인 이준석가 즉시 적발로 비판과 차단을 하고 있다 이러는 건데요. 이렇게 되니까 일부 언론이나 또는 기존의 언론들 또는 기존 정치인들이 이준석 리스크가 도지고 있다. 이준석 리스크가 아닌가 이러는데요. 그런 걸 보고 고고TV에는 개소리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어떤 이슈, 모든 이슈에 대해서 즉시 적답을 하면서 전국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없었다면은 국힘 내부나 언론들이 과연 이런 논쟁을 유도하면서 국가의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국힘 내부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준석 때문에 지금 잠잠해 있지만은 이준석이가 흔들리는 순간 국힘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리스크는 없고 이준석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하는 거죠. 신통방통합니다. 준석이 보면은. 첫 번째 이 여가부 통일부 이게 논쟁에 불을 붙였는데 아주 잘하는 거예요. 보수의 기본 가치인 작은 정부, 그 다음에 능력주의, 그 다음에 공무원의 혜택 문제를 갖다가 전곡으로 찔른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 하는 말은 20년이 넘은 부서가 통일부는 특히 특임 부처고 20년이 넘은 부처이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 한 게 뭐냐? 그러니까 평가할 때가 됐다. 없애라. 20년 동안 한 게 없죠? 통일부가. 여가부는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여가부는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는 부서로 변해버렸죠. 없애야 되죠. 그죠? 이러니 국힘 일부 노회한 정치꾼들이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갖다가 저질러 가지고 대선이나 또는 국힘 쪽에 부담이 되게 하느냐 하는데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국힘 그 꼴통들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여권 인사들이, 여권의 꼴통들이 이준석의 통일부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보고 이준석은 호들갑 그만 떨어라. 철학적 빈곤이 아주 풍부하다. 품격을 갖춰라.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막말 안 쓰면서. 그 다음에 김재원이가 민주당 선거인단 모집에 참여를 해서 추미애를 슬쩍 또는 이재명을 슬쩍 비아냥거리자. 그것이 또 민주당 애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역선택 방지를 하겠다. 이재명이도 그렇고 민주당 애들이 방방방방 뜨고 있죠. 붕가붕가. 붕가붕 하는 놈들은 어떻게 돼요? 밟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언어는
호들갑이다. 준석이가 하는 말이. 이 두 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첫 번째 공통점은 호들갑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철학적 빈곤이다. 아니 어떻게 집권 여당이 이렇게 가볍게 이슈에 대응해서야 국민이 신뢰를 하겠는가 이런 문제죠. 기똥차요. 누구도 이준석의 말발을 따라갈 수가 없고 이준석의 논리를 따라갈 수 없고 논쟁이 이길 수가 없어요. 10년의 절차 탕마를 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언론인도 아니야. 신문 언론인들이나 또는 구 정치인들이 이준석이가 10년 동안 평론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존재감을 알려서 국힘 대표가 됐다 하는데 이준석은 평론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또 얼치기 평론가라고 또 비하하는데요. 이준석은 평론가가 아니고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의 논리와 적진의 벽을 갖다가 허물으면서 싸운 전사였어요, 전사. 그 10년 동안 이준석은 절차 탕마와 인고의 시간을 거쳤단 말이죠. 이준석은 전사였어요, 평론가가 아니에요. 상대 진영을 갖다가 격파하고 없애버린 전사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TV 종편에 나오는 그 늘수레 한 50대 중후반부터 60대까지 70대도 나오죠. 그 사람들이 평론가예요. 걔네들이. 평론가의 특징은 결론을 못 낸다는 건데 이준석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적진을 다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 뭐 신문 기자 출신이라든가 변호사 출신이라든가 뭐 행정관, 비서관, 국회의원 출신들 또 변호사 출신들 이런 애들이 지금 평론을 하고 있죠. 걔네들의 말 그대로 평론가예요. 그냥 시간 따먹게 하면서 메뚜기 같이 하루에도 10개씩 12개씩 막 쫓아다니면서 똑같은 말을 갖다가 쏟아내는 결론도 못 내주고 그죠? 그들이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또 돈 벌으면 그들이 평론가고 그래서 내가 얼치기 평론가를 그러잖아요. 이준석은 각계격파를 하고 총격파를 한 전사예요, 전사. 그래서 내가 장성철이라는 친구를 잘 보는 것이 그 친구도 지금 전사로 뛰고 있어요. 그 늘스거래하고 말이죠. 뽀마더 빠르고 말이죠. 화장하고 나와서 평론을 하는 나이들은 것들은 언제 좌파들하고 말이죠. 1대1로 갔다가 격투기를 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준석은 평론가가 아니라 정치인이었고 전사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응? 이준석이가 지금 그 당내에 당대표가 과도하게 SNS를 사용해서 논란의 중심에 선다는 국힘 내부의 반발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SNS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청개구리식으로 자꾸 반응을 해서 설전이 오가는 것이고 이런 곳에 지면 안 된다. 그럼 너희들이 해봐라. 지금 여가부 폐지, 통일부 폐지는 말이죠. 대선의 아젠다로 왔어요. 대선의 아젠다로. 응? 유승민이가 하태경은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왔죠. 통일부 폐지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고, 그죠? 작은 정부론이 요번 대선에서 한번 부닥칠 겁니다. 왜? 큰 정부들은 돈을 뺏어가지고 부자나 큰 기업에서 돈을 뺏어가지고 무상분배를 들어가는 거니 그거를 갖다가 돈을 갖다가 긋고 뿌리는 거에서 큰 정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사기업과 사적 생활을 갖다가 축소시키면서 이거는 대선의 아젠다예요. 그래서 이준석이 하는 거는 무조건 옳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야당과 입법부의 어떤가는 역할은 정부 기능에 대한 감시다. 야당과 입법부는 정부에 대한 감시고 당연한 거죠. 입법과 행정에 부닥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애들은 입법부 애들이 행정부, 즉 문재인의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망한 거죠. 임대차 3법이나 부동산 종부세가 이상하게 됐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버렸고 정부 부처들의 문제를 야당에서 지적했더니 당연히 지적하는 거죠. 지적했더니 젠더 감수성을 가지라느니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느니 공부하라느니 통일을 위해서 뭘 했냐느니 이게 대한민국 정당 간의 정상적인 상호 반론이냐? 국민들이 보고 있다. 최소한 품격을 갖춰라 하고 질러버리죠. 너희는 통일을 위해서 뭐 했냐 이놈들아. 좌파 진보들은. 지금 통일을 갖다가 원하는 세대는 나도 안 원해요. 저는 흡수 통일하고 북침 통일을 원해요. 저는. 그러면은
80대, 90대 또는 100세 다 가신 분들, 8, 90대 분들이 쉽게 말해서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칠 수가 있지만은 아니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가 무슨 통일을 외쳐? 경제적인 규모와 국제적인 위상이 한국의 말이죠.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말이야 30배, 40대가 또는 300배, 400배가 지금 우월한 위치에 있는데 무슨 통일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50대와 40대 중후반부터 50대, 60대 초까지는 주사파들이니까 북한을 말이죠. 북한의 김일성을 민족의 수령이라고 칭송하면서 어떻게든 통일을 해서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이니 그건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죠. 주사파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아우 나 주사파 운동권만 나오면 막 옛날에 젊었을 때 말이죠. 고통받았던 트라우마가 나와가지고요. 이런 말이 나오니까 제명이라는 놈이 이준석의 통일 폐지로는 제명이 양아치, 생양아치, 이준석의 통일부 폐지로는 파퓰리즘적인 무책임한 주장이다. 꼴값을 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파퓰리즘이냐 임마. 네가 파퓰리스트지. 너는 아주 극악무도한 파퓰리스트야. 중건이가 나와서 중건이 이거는 이 개변가들이 다 나와. 중건이 이거는 이준석의 스토커가 됐어요. 배알이 꼴리거든. 저하고 맨날 논쟁을 하면서 말이야.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돈 벌어먹고 말이야. 이준석하고 이야기하면 자기도 존재감이 올라가고 말이지.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아 이준석이가 말이야. 국가세를 7위가 되고 말이지. 국힘의 당대표가 되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야. 중건이는 그러니까 궤변을 쏟아내죠. 이 나쁜 놈이야 이놈이. 응? 중건이가 말이죠. 이준석이한테 통일부 폐지, 여가부 폐지 앞으로 뻘짓을 계속할 것이다. 공부가 안 돼 있다. 네가 공부가 안 돼 있어 임마. 여러분은 평론가라는 사람들을 인정을 하면 안 돼요. 고고TV도 시사평론을 한다 그러지만은 고고TV는 생방송, 날방송을 하면서 문재인 쪽만 직격하고 있죠. 그죠? 누가 또 우리가 도구로서 대권을 가져와서 우리를 안정시킬 것인가를 방송하는 건데 진중권이 이런 궤변론자를 갖다가 대단하게 보고 칼럼을 쓰게 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참사고 창극이에요. 진짜 유식하고 진짜 지혜롭고 진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말이야 조디를 갖다가 놀리지 않아요. 쉽게 말해 최장집 같은 사람이 최장집뿐이 안 나오는데 정치학자도 괜찮은 사람들, 쟁쟁한 사람들 많아요. 또는 사회학자 또는 진보학자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명망을 갖다가 떨치고 싶지 않아서 대학에 갇혀 있고, 그죠? 또는 언둔하고 있을까를 봐야 돼요. 중건이 이런 놈들이 갖다가 갑자기 뭐 대한민국을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재단을 하고 여기저기서 불러대고 말이죠.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나 김대중은 안 그랬어. 노무현이나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명망 있고 어른들을 갖다가 다 매장을 시켜버렸죠. 대한민국 70년사를 끌고 왔고 사회 어른적으로 또는 사회의 멘토들을 갖다가 좌파 논리로 다 매장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전략이에요. 북한의 전략. 그런 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들 법정부 같은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그죠? 그런 분들이 사회적인 멘토들을 갖다가 다 악마시하면서 다 사장시키고 나니까 쫓아내고 나니까 이런 버러지 같은 진중권이나 정청래 같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지들이 사회적인 멘토다 사회에 판을 가른다 하고 설치고 되고 있으니 이게 대한민국이 참상이라니까요. 여기서 이준석이가 나온 걸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정청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준석이가 말이야. 이준석이가 아빠 친구 따라가다가 아빠 친구는 유승민을 말하죠. 아빠 친구를 따라가다 폭망각이다. 국방부도 폐지해야 하느냐. 국방부 폐지하면 안 되지 임마. 민주당을 폐지하면 돼 이놈아. 민주당도 폐지하란 말이냐 그러면 진중권이가 그래 민주당 폐지해 하고 준석이도 민주당 폐지해 국힘도 폐지할게 그리고 개헌하자 이렇게 나오지. 정청래가 얼마나 무식한 놈이냐 하면은 지금 시간이 벌써 몇 분입니까? 14분 넘어갑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호들갑을 떤 공통점 두 가지가 호들갑을 떨고 철학적 빈곤이다 하고 준석이가 말한 거. 두 번째 민주당 애들이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한다고 스팸으로 막 여기저기 보내잖아요. 받아보신 분들 많죠. 그래서
대부분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입을 하고, 그럼 재원이한테도 오고 준석이한테도 오고 고고티브한테도 왔으니 이 재원이라는 애가 좀 경망스러워요. 솔직히 꾀돌이라 그러잖아요. 전략가는 못되고 전술은 어느 정도 구사한 꾀돌이다. 그런데 아니 이거 왔길래 내가 말이야 가입을 했는데 너 민주당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보수층도 많이 가입을 했고 그죠? 그러면은 아니 내가 왜 너희 선거인단 가입한 게 불법이냐? 무식하니까 별소리 다 한다 민주당 애들 이래요. 이걸 민주당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재명이가 첫 번째 포문을 열었죠. 왜 국힘 쪽에서 우리 민주당 선거인단에 가입하느냐? 왜 역선택을 갖다가 조장하느냐? 당장 멈춰라 하는데 꼴값을 해요 이놈 새끼가. 응? 그래 이소영이란 민주당 대변인도 하는 말이 아니 제1야당 지도부들이 말이지 우리 당내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국힘의 역선택을 갖다가 선동한다. 이게 뭐냐? 공직선거법에도 제한하고 있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태다. 민주당은 법률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 꼴값을 해요. 지들이 뿌려놓고 지들이 그러니까 공직선거 위반한 거죠. 그 이런 놈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재원이가 말이야 김재원이 그 새끼 생기기 이상하게 생겼어 김재원이. 웃을찌개만 좀 얘가 좀 귀엽고. 웃을찌개 보면 꼭 100일 좀 우리 옛날에 100일 잔치 많이 했잖아요. 머리도 제대로 안 나고 애기들이 그 모습이 보여. 그리고 나머지는 애가 좀 그래. 그래서 민주당은 법률적 내역을 갖다 적극 검토하겠다. 검토하라. 그러니까 준석이가 나와가지고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김재원이하고 오늘 아침에 말이야. 최고위원 하기 전에 형님 잘했어요. 탁 하니까 재원이가 그냥 찢어져. 아우 나 준석이한테 칭찬 들었어. 이제 준석이 비판 안 할래. 안 깔래. 벌써 재원이는 준석이한테 돌아섰어요. 논리와 역사적인 고찰이나 철학적인 고찰이 김재원이나 중건이나 정청래 같은 양아치들이 절대 준석이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겁니다. 제발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가 이거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아이고 이거 온 거에 3분의 1도 못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먼저 말이야 과도하게 말이야 국민 선거인단을 늘리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스팸 문자를 말이야 보내고 나서 또 민주당 그 의원들도 나한테도 막 가입 좀 해달라고 보내고 나서 아니 지금 와가지고 이걸 말이야 불법이라 그러는 것은 너희가 불법을 지르는 거고 이런 식의 홍보 방식을 활용하면은 일반 국민보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친소관계가 있는 국민이 많이 포집돼서 보편적 심리와는 괴리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자명한데 오히려 김재원 최고가 말이지 민심에 가까운 결과를 갖다가 투표할 거 아니냐. 배워라. 원래 해커도 말이지 보안 취약점을 털어가지고 해킹 대상을 행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블랙 해커라고 하고 보안 결함을 미리 알고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을 갖다 보완해주는 사람들을 화이트 해커를 한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김재훈이가 말이지 나 선거인단에 민주당 선거인단에 가입했어. 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보완해야 한다 하고 공개한 것은 화이트 해커다. 재훈이는 화이트 해커다 하니까 재훈이가 찢어졌어 그냥. 형님 잘했어. 그러니까 이까지 하겠습니다. 이 선거인단, 민주당의 선거인단 모집은 그거는 무시하는 행동이고, 우리 국힘 쪽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국힘 쪽에 이준석 하나 빼고는 머리가 안 돌아가. TK 세력하고 PK 그 늙은이들이, 국회의원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 그 다음에 이준석의 여가부 통일부 페이지 작은 정부로는 요번에 대선에 아젠다를 갖고 오며, 쟤네들이 이준석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월요일부터 화이팅!